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나온 기사를 함께 보면서 내년부터 변경될 예정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목 한번 보실게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결정에 반발, 320시간 교육 확대는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23년 교육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의무화,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시간을 현행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무려 80시간을 추가해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내용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교육체계 개편 방침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는 교육원 원장이나 강사분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라고 예고되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확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들을 기사로 피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시간의 확대라는 것이 사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지만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사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교육시간 320시간 확대 방안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한국요양보호협회에서 이번 교육시간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대가 61%, 찬성이 39%로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의외라고 생각된 부분은요, 생각보다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시간이 확대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교육시간 확대가 분명 큰 변화라서 부작용도 있겠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시험 위주의 교육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의 질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교육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 진입 장벽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서다. 더 나아가 잠재적 요양보호사인 중장년 및 고령층의 참여 기회 감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교육시간이 확대되면 교육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교육원마다 비용이 다르고 국비 지원을 받으면 많이 저렴하긴 하지만 현재 대략 50만 원 정도인 교육 비용이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점이 분명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 이론, 실습, 시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자격증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시간 투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게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앞으로 80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대략 10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를 더 투자해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반대를 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사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바로 치매 전문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사 잠깐 보시면요. 특히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여 별도 교육기관을 지정해 전문가 양성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이다. 개정을 통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과정을 일반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며 국가 치매 책임 제도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은 반대 입장에서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추가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보다도 교육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치매 전문 교육의 전문성이 물론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장교형 기관의 많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그중 유독 치매 어르신들의 증상이나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는 교육받은 요양보호사와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치매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치매 전문 교육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일단 기관에 입사해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신청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치매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 담당자의 눈치를 상당히 보아야 하는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신청해주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관의 담당자가 신청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관의 담당자가 교육 신청을 해준다고 해도 선착순으로 교육을 확정해주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1년에 7번 정도만 시행하는 교육 횟수도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횟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더더욱 교육을 신청하는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이러한 치매 전문 교육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 과정에 치매 전문 교육 과정을 추가해서 넣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역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분들 중에서 치매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자격증 취득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어렵게 치매 교육 신청에 목을 매진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논의된 실제 자료를 잠시 살펴보면요. 자격증 취득 과정의 교육 시간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 교육 시간이 31시간이 추가 확대된다는 내용이 바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요양보호사의 진입,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작년부터 대체휴가 등이 확대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의 공백이 상당히 더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요양보호사의 실근무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관의 운영자분들은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관리자 제도를 두겠다고 하죠. 현재 많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팀장의 직책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죠. 자격은 일정 기간 실무 경력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승급 교육을 이수해야만 중간관리자로 임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승급 교육은 64시간 이수로 총 8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도 시행이 된다면 기관 운영자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관리자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분명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중간관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과정에 기초지식, 요양보호기술,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실습 등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요양보호사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부터 예상이 되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언제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